2026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약 규모 1조 3,162억 원, 미국의 하이마스를 정면으로 꺾었습니다. 나토 핵심 회원국 노르웨이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16문과 정밀유도 미사일 패키지를 선택한 겁니다. 9억 2,200만 달러. 방산 최강국의 상징을 유럽 한복판에서 제압한 이 사건. 단순한 수출 뉴스로 넘기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첫째, 천무는 어떻게 이겼는가? 압도적 성능, 미친 듯한 납기 속도, 유럽 전체를 관통하는 네트워크 전략. 이 세 축으로 해부합니다. 둘째, 이 승리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퇴직연금과 주식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연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 요인.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떠올리실 텐데 그보다 훨씬 날카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가성능입니다. 같은 값에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 성능 지표에서 세계 최강 모델을 정면으로 압도하는 차원이 다른 가격대 성능비. 화면의 비교표를 보시죠.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화력입니다. 천무는 239mm 유도탄 기준 한 번의 재사격으로 12발을 동시에 퍼붓습니다. 하이마스는 6발. 같은 시간, 같은 발사대 한 대에서 쏟아내는 화력이 정확히 2배입니다. defenseui.com, 밀리터리 투데이 같은 전문 군사 매체들의 사양 분석이 이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현대전에서 첫 타격의 화력 밀도는 아군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천무는 이 핵심 지표에서 하이마스를 2배로 찍어 누릅니다. 그런데 화력이 아무리 강해도 실전에서 멈추면 고철입니다. 화력보다 우선하는 승리의 전제 조건, 신뢰성입니다. 노르웨이는 2년에 걸쳐 자국 환경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시험 무대는 영하 40도의 북극권, 금속이 수축하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는 극한 조건입니다. 결과요. 오작동 제로, 단 한 건의 결함 없이 전 임무 완수.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시험대를 만점으로 통과한 겁니다. 화력과 신뢰성을 갖췄다면 남은 건 실전 운영의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천무와 하이마스의 격차는 가장 구조적으로 벌어집니다. 하이마스는 기본적으로 단일 탄종 중심 체계입니다. 천무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30mm 로켓, 230mm 로켓, 239mm 유도탄, 그리고 최대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이걸 전부 하나의 발사대에서 운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 하나로 근거리 면제압부터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전부 해결됩니다. 군수 보급선은 단순해지고 작전 효율은 극대화되는 구조,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압도적 스펙을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실전의 증거로 만들어준 배경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위다르 자주포 52문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K9이 증명한 품질과 내구성, 그게 천무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K방사는 이제 개별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실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력 2배, 극한 환경 무결점, 멀티탄종 통합 운용.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찍어낸 객관적 초격차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만으로 1.3조 원짜리 계약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현대 방산 시장에는 사양표 위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쟁국들이 구조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납기입니다. 무기를 얼마나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성능 다음이 아니라 어쩌면 성능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변수입니다.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무기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공장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업체에 주문을 넣으면 납기까지 최소 5년, 길게는 10년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10년 뒤에 도착할 우산을 주문할 나라는 없습니다. 안보에 기다림이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납기가 곧 안보인 시대가 된 겁니다. 한화는 이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생산 체계와 스마트 팩토리의 선제적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그 양산 체제가 실가동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폴란드에 천무를 계약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천물량 인도, 경쟁국이 5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낸 겁니다. 말이 아니라 인도 기록으로 찍힌 팩트입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를 확인합니다. 한화의 천무 시스템만이 성능, 납기 일정, 비용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성능과 비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판을 갈랐던 건 결국 언제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하이마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당장 못 받으면 전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빨리 만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병목은 공급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조차 반도체, 특수강, 정밀 부품 등 서플라이 체인 곳곳에서 막혀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조업 기반의 수직 통합 공급망, 그리고 위기시 즉각 가동 가능한 양산 인프라로 이 병목을 뚫어냈습니다. 기존 강자들이 구조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격차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계약 단순히 한 건의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까지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적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유럽 지도를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천무 대규모 도입, 그 옆 에스토니아, 5,200억 원 규모 천무 계약, 위로 올라갑니다. 핀란드, K9 자주포 200문 이상 운용 중. 그리고 이번에 노르웨이가 천무와 K9을 동시에 들여옵니다. 이 4점을 선으로 이어보십시오. 동유럽에서 북유럽까지 대륙의 동쪽 축을 따라 하나의 벨트가 완성됩니다. K 방산 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단순한 영업 지도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나토의 최전방 방어선, 그 핵심 축입니다. 가장 절박한 나라들이 선택한 무기가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4나라는 이제 동일한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부품을 공유하고 훈련을 합동으로 돌리며 정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폴란드에서 K방산 전용 정비센터가 가동됩니다. 유럽 전역 K방산 고객의 허브입니다. 노르웨이 천무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까지 보낼 필요 없습니다. 폴란드 허브에서 부품 수급부터 기술 지원까지 현지 해결됩니다. 이 구조가 왜 무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K방산 체계를 도입하면 그 나라의 교범, 정비 인력, 탄약 보급 라인 전체가 한국 무기 규격으로 재편됩니다. 수천억 원 단위의 전환 비용이 이미 매몰된 상태에서 독일이나 미국 체계로 갈아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옆 나라까지 같은 체계를 쓰고 있으면 합동 훈련과 상호 운용성, 공동 정비의 이점까지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이 라인 메탈이 뒤늦게 끼어들려 해도 이 네트워크 위에 이미 쌓인 전환 비용과 운용 시너지를 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류국이 늘수록 네트워크 가치는 올라가고 한 번 들어온 나라가 빠질 이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어 2026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 약 27조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기업의 실적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럽의 군사적 표준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이후 다음 국가 수출 엔진의 자리를 방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됐습니다. 개별 계약이 생태계로 진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무가 하이마스를 꺾은 3가지 요인, 압도적 성능, 미친 납기 속도, 유럽을 관통하는 네트워크 전략. 이 중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직 가장 중요한 문을 안 여신 겁니다. 성능, 속도, 네트워크. 이 팩트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면 27조 원짜리 흐름을 눈앞에 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능으로 하이마스를 꺾고, 속도로 유럽의 시간표를 맞추고, 네트워크로 대륙 곳곳에 공급 거점을 깔았습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면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노르웨이 천무 계약 1조 3천억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은 계약서 이후부터 흐릅니다. 천무를 도입한 국가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보수, 부품 교체, 탄약 재구매, 운용 훈련, 성능 업그레이드를 전부 한국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무기 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호환성 때문에 공급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 가입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스마트폰 살 때 내는 돈은 초기 계약금이고
통신사가 진짜 수익을 올리는 건 그 뒤로 매달 빠져나가는 요금입니다. 2년, 3년 쭉. 방산 수출의 구조가 정확히 이겁니다. 약정 기간만 다릅니다. 2년이 아니라 30년. SaaS 모델에 익숙한 분이라면 더 빠르게 감이 올 겁니다. 소프트웨어 초기 설치비보다 월 구독료 누적액이 몇 배는 큽니다. 무기 체계는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전 훈련과 전투에서 끊임없이 소진되는 탄약입니다. 유지보수, 부품 교체, 그리고 이 탄약 재구매가 수십 년간 누적되면 초도 납품 금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후속 수익이 됩니다.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돈. 이 구조를 방산연금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방산연금의 무게는 지금 시점에서 더 큽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자동차는 관세에 흔들리고 주력 수출 산업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 따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방산연금의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국방 예산은 가장 마지막에 깎이는 항목이니까요.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 파이프라인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현재 시점에서 유럽이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20년입니다. K방산의 현실적인 대체제가 향후 20년간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방산연금, 솔직히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걸 포장한 거 아니냐고요. 좋습니다. 숫자로 가죠. 단순한 실적 자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실적 매출 26조 6,600억 원, 전년 대비 137% 증가, 영업이익 3조 300억 원, 75% 증가, 지상 방산 부문 매출만 8조 1,300억 원을 찍으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매출이 한 해 만에 2.4배 뛰는 산업, 대한민국에 지금 또 있습니까? 시장 지위도 봐야 합니다. SIPRI 2025년 보고서 기준 유럽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8.6%, 미국 다음 2위. 5년 전만 해도 이 순위표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30년짜리 장기 구독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고 있고 그 현금 흐름이 이미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세 번째 수익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확인했으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내 계좌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퇴직연금의 방산 ETF를 담을 것인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잡을 것인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짚겠습니다.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K방산의 부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무기 시장에 한국이 비집고 들어갔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고마진 성장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프리 기준 유럽 나토 무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8.6%, 미국 바로 다음 2위. 5년 전에는 순위권에도 없던 나라입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언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계좌가 기술주나 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에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들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면 같이 뛰고 불황이면 같이 곤두박질 칩니다. 방산은 결이 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산의 매출 기반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방 예산은 10년, 20년 단위로 편성되고 한 번 잡힌 예산은 경기가 나빠졌다고 쉽게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보 위협은 불황이라고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이 구조가 방산 기업 특유의 실적 가시성을 만듭니다. 수주잔고가 쌓이면 향후 수년간의 매출이 사실상 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춤할 때 방산이 버텨주고 반도체가 반등해도 방산은 자기 궤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때 방산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이 다른 리듬을 한 축으로 확보하는 것, 변동성을 줄이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다각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좋은 말이죠. 하지만 교과서에나 나오는 원론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있느냐? 지금부터 감정 1도 섞이지 않은 여의도 증권가의 진짜 평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목표 주가 리포트가
당신의 불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이 될 겁니다. 노르웨이 1. 3조 원 계약 발표 직후 증권사 분석 리포트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IM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6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다수 증권사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대의 목표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감정적 기대감이 아닙니다. 급증하는 수주 잔고와 확보된 계약 물량을 한 줄 한 줄 검증한 결과입니다. 여의도 분석가들이 일제히 이수중의 목표가를 내미는 건 시장에서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수주 공시 띄우고 하루 반짝하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계약이 찍히고 실적이 따라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 구조적 성장 궤도 위에 올라탄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추천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DC0이든 IRP든 상관없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이 편입된 ETF나 섹터 펀드가 운용 가능한 상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술주 올인이냐 예금 방치냐 이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십시오. 방산이라는 제3의 축을 포트폴리오에 세우는 것,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냉정한 자산 방어 전략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여의도가 먼저 읽은 흐름을 여러분의 계좌에도 반영할 때입니다. 성능, 속도,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지금까지 K방산이라는 퍼즐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왔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 조각들이 완성하는 전체 그림을 함께 조망하겠습니다. 2026년 노르웨이 1.3조 원짜리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갑시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천무가 선택받은 이 결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하 40도 북극권에서 오작동 제로를 기록하며 하이마스를 압도한 가성능이 먼저 문을 열었고 계약 12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한 납기 속도가 신뢰를 굳혔습니다.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유럽을 하나의 방산벨트로 엮어 경쟁자가 끼어들 틈을 원천봉쇄한 네트워크 전략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세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승리가 우리 경제에 열어준 패러다임입니다. 방산연금. 무기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쳐 유지보수, 부품교체, 운용훈련 계약이 꾸준히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전체 수익의 75에서 80%가 이 반복 수익에서 발생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자동차는 관세에 흔들립니다. 방산은 지정학적 수요 위에 서 있는 구조적 산업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이 수준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 대한민국에서 방산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마니아와 약 5조 원 규모의 K-방산 패키지 수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천무까지 포함된 대형 계약입니다. 중동과 유럽 추가 국가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프리 기준 유럽 나토 무기 수립 시장 점유율 8.6%, 미국 다음 2위. 5년 전에는 이 순위표에 이름조차 없던 나라입니다. 기술 고도화와 현지화 전략이 지금 궤도를 유지한다면 K방산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구조적 현금 창출원이 될 겁니다. 수출 다변화와 반복 수익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그 위에 신규 대형 계약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K방산의 경제적 실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데이터로 말하고 논리로 증명하는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